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뷰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는 바로 한강변에, 그것도 바로 광진교 바로 아래에 있는 숨겨져 있는 광진교 8번가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공연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저 뒤로까지 강이 보이고 이 한가운데 이렇게 강물 위에 공연장이 있고 밑에까지 보인다는 게 또 엄청 지금 즐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강의 기적이 아닌 한강의 기억입니다. 가장 먼저 던져볼 질문은요. 여러분은 어떠한 도시를 기억할 때 주로 어떠한 그 도시의 풍경과 함께 기억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늘 강이 한 도시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던 하면 템즈강이 떠오르죠. 물론 빅벤 그 시계탑도 떠오르지만 런던 하면은 템즈강. 프랑스 파리 어디가 떠오르나요? 파리 하면은 뽕레프 다리, 그 다음에 센강 떠오릅니다. 센강. 자, 그러면 뉴욕 하면 또 뭐가 떠오르나요? 뉴욕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많지만 브루클린 다리도 떠오르고 같이 떠오르는 게 항상 허드슨 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다 강과 함께 떠올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할 때도 서울 이러면은 바로 한강이 떠오를까요? 생각보다 이렇게 한강이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왜 도시들을 주로 강과 함께 기억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도시 자체가 지어질 때 강과 함께 지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는데 강물이라는 것은 풍부한 마실 수 있는 물, 수자원과 항상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들이 주로 강 주변에 자리 잡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뭔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는 도로를 다 닦고 교통수단이 발전하기 전부터 도시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이제 수송과 운송, 그러니까 물류와 유통은 주로 강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에 있어서도 물류에 있어서도 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수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교통, 물류,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세계 선진국들의 강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도시가 생겨날 때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강은 그저 공장의 폐수가 흘러나와서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형태로도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최근 몇십 년 동안은 다시금 강물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의 라인강도 굉장히 더럽고 많은 물고기들이 떼사하는 사진들이 돌을 만큼 60년대, 70년대에는 더러웠습니다만 이제는 꽤 깨끗해져서 수영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세계 주요 도시의 강들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기도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 도시 자체가 생길 때 어떤 지리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강 주변에 생기긴 했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 도시를 지금도 강과 함께 기억한다는 거죠. 사회 문화적으로는요, 많은 종류의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세느강의 연인들, 뽕레프의 다리 이런 걸 이제 떠올리면서 수없이 많은 영화들과 문학 작품에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리라는 도시를 세느강과 함께 기억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인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도시들이 강과 함께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뇌가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과 우리가 주로 강을 도시와 함께 기억하는 이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이거를 굉장히 많은 뇌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그리고 어떤 공간을 기억할 때 랜드마크 중심으로 공간을 기억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장소에 떨어졌을 때 그 장소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의 포인트로 삼을 만한, 내가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뇌에 있는데요. 이때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들을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가장 키가 큰 정말 어디서나 눈에 띄는 나무가 있다 또는 바위가 있다 이러한 곳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요.
주로 도시에서는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산이라든지 강이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서 서울시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 남산 이런 거 뭐 그 63 빌딩 떠올리기도 하지만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내 기억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려면은 대략적이지만 일단 강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를 거고 강 위아래로 각 구라든지 신촌, 잠실 뭐 이러한 그 구역들이 떠오를 텐데요. 일단 머릿속에서는 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의 모습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기억할 때는 랜드마크로 삼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로 강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길을 찾을 때는 머릿속에 강, 세느강을 떠올려서 그 세느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거고요. 사실 뇌 안에서는 이러한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위가 해마죠. 근데 해마 근처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담당하는 부위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던 세 연구자분들의 경우에는 뇌 안에 장소세포도 존재하고 어떤 경계를 넘어갈 때 활성화되는 경계세포도 존재하고 격자세포, 그 다음에 방향세포, 마치 GPS 시스템처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장소를 기억하는 메커니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하는가와도 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기억하려고 할 때 잘 기억이 안 되면은 그것들을 특정 장소에다 나눠서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기억을 하면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 그 기록을 4개나 갖고 있는 세계 기억력 챔피언인 제 그 예전 동료도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던 분들은 내 몸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간을 찾아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몸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 나가면서 공간을 인지하는 것과 내가 어떤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번 경험했었던 공간 안에서 시각적으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함께 작동해서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고 어떠한 도시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도시의 모습 자체가 머릿속에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할 때 서울을 기억하고 서울을 기억하면은 한강을 늘 함께 기억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기억 속에 한강을 어떠한 방식으로 남길 수 있을까 상상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노래나 또는 영화, 드라마, 문학 작품을 소재로도 한강이 좀 더 자주 쓰일 수 있으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특정 도시를 항상 특정 강과 함께 기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뇌가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어떤 장소를 매핑하고 우리 뇌 안에 지도를 그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랜드마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이 되는가 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또는 노래와 같은 여러 콘텐츠로 그러한 랜드마크가 또 다른 어떤 감정들과 섞여서 기억으로 남지 않은가라고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어떻게 묶여가지고 한 집단의 기억이 되는가라는 메커니즘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주 오래전 사진을 보면요, 한강변에 이렇게 모래사장도 있고 정말 수영을 하던, 그래서 강이라는 곳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로 여러 이 어르신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세대는 아마 한강과 관련된 기억이 뭔가 오염되어 있고 폐수가 유입되고 냄새나고, 그리고 크게 어떠한 개인적인 기억들과는 엮여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00년대에 태어난 또는 90년대 말과 2000년대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한강공원과 자전거와 그 다음에 치킨과 맥주, 피크닉, 어떤 우리가 편안하게 그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한 기억은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공간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의 한강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지금 우리가 남기는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한강이 기억으로 남겨지게 될까를 만들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도시의 기억은 주로 강과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좋은 경험들 하시고 좋은 기억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채널에서 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